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두 사람 간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입니다. 자, 그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두 자릿수 이상 차이로 크게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안철수 후보를 오세훈 후보가 0.1%포인트 박빙의 차이로 이긴다는, 역전됐다는 여론조사가 KBS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자, 오늘도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후보 측은 이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드러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영선 후보가 계속 폭락하면서 누가 나와도 박영선에 크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가 난항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일 이 비전 발표회를 오후 3시에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 남은 것은 TV토론과 이 여론조사 문항입니다. 지금 크게 오세훈 후보가 양보를 해서 일단 TV토론 16일 날 한 번 하는 것은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후보 측은 이 외에도 유튜브 TV토론을 다 하자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 측은 한 번으로 족하자는, 그런 가능하면 적게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문항 역시 적합도를 하면 오세훈이 조금 유리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고, 이것 때문에 이 경쟁력이냐 적합성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실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TV조선과 조선일보의 여론조사는 경쟁력으로 하든 적합도로 하든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자 대결에서도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이 세 명이 붙었을 때 박영선이 1위이긴 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오세훈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안철수는 한참 차이가 나는 3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때문에 아마 오세훈은 좀 더 양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TV토론을 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미 오늘 지났습니다. 내일은 비전 발표를 하기 때문에 TV토론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16일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7일, 18일은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19일 날 최종 확정 발표가 됩니다. 자, 이런 긴박한 일정 가운데 방금 전 발표된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드디어 안철수를 넉넉하게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진짜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공동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권의 오세훈, 안철수 누구로 단일화돼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사는 누가 나와도 이긴다는 조사는 이미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여론조사입니다. 자, 야권이 단일화되지 않고 다 나온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모두 나와서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조선일보 TV조선의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박영선 28.8, 오세훈 27.2, 안철수 19.9. 그러니까 박영선과 오세훈은 거의 1.6%포인트 차이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대표는 19.9%로 한참 처져서 3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워낙 박영선 후보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 대결, 1대1 대결은 어떨까요? 안철수가 나올 경우 안철수 45.2, 박영선 33.8,
그러니까 넉넉하게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안철수가 이깁니다. 오세훈이 나선다면 어떨까요? 오세훈 46.5, 박영선 34.2, 역시 10%포인트 이상 넉넉하게 오세훈이 이깁니다. 자, 안철수, 오세훈 후보 모두 양자 대결에서 박영선 후보와의 차이가 11.4에서 12.3%포인트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바뀌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충분히 야권 단일화만 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야권 분열로 그러나 민주당, 국민의당이 치를 경우는 그래도 근소한 차이지만 박영선 후보가 1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가 시작되면 지지층이 결집하기 때문에 3자 대결은 어쨌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곧 19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17일, 18일 이틀간 실시될 오세훈, 안철수 간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야권 후보 적합도, 그러니까 오세훈, 안철수 중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어본 조사에서 오세훈 36.8, 안철수 31.3으로 나왔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36.8%, 안철수 대표가 31.3%. 그러니까 적합도로 문항을 만들면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5.5%포인트 이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야권 후보를 물어본 야권 후보 경쟁력 문항에서는 어떨까요? 이 역시 오세훈 후보가 앞섰습니다. 오세훈 34.5, 안철수 30.0. 그러니까 적합도보다는 차이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오세훈 후보가 34.5%로 30.5%의 안철수 대표를 리드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격차는 4%입니다. 4%. 자, 적합도에서는 5.5% 오세훈이 이겼고 경쟁력 조사에서는 4% 이겼습니다. 어느 경우든 오세훈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전까지는 오세훈이 사실은 안철수보다 낮게 나온 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는 또 LH 사태를 물었습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규명과 수사 등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67.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29.2점이었습니다. 자, 이 조사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서울 유권자 806명으로 대상한 조사입니다. 응답률은 20.9%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조사를 보면 오세훈의 상승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한 달 전에는 거의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겁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을 이기고 국민의힘의 마지막 최종 후보로 확정되고 또 최근 여러 가지 정견 발표, 정책 발표를 통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오세훈이 방금 나온 이 여론조사에서는 충격적으로 안철수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야권 단일화의 결과가 대충 짐작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어쩌면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또 한 번 더 양보를 할지 모릅니다. 자, 얼마 전에 국민의힘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하자고 했다가 안철수 후보 측의 100% 여론조사를 가지고 갈등을 했습니다. 오세훈이 이걸 풀었습니다. 크게 양보해서 그래 알겠다. 100%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하겠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항과 TV토론 횟수인데 이것도 아마 오세훈 후보가 양보해서 TV토론 한 번만 하고 문항도 경쟁력으로 하고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문항과 관련해서는 둘 다 넣어서 하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방식의 문항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조선일보의 TV조선 여론조사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오세훈이 안철수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